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훈련 공격기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의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 도착해 카이 교육훈련센터에서 비행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폴란드 조종사 4명의 입가식을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고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폴란드와의 계약에 따라 올해 2차례에 걸쳐 폴란드 조종사 총 8명을 교육합니다. 1차 4명은 오는 7월 21일까지, 2차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우리 공군 조종 교관과 1:1 맞춤 교육을 통해 T-50 훈련기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해 11주간 교육받게 됩니다. 이후 제16 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 전술 입문기 TA-50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 훈련 등 실전적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입문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어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하며 지상에서의 비행 수달 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T-50, TA-50, FA-50 등 하나의 원형 기체에서 파생된 각 기체마다 훈련 용도와 방식이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명품 훈련 공격기인 T-50의 우수한 운용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날 입과한 폴란드 조종사 야체크 스톨라레크 소령은 지난해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 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다며, 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아 뜻깊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비행교육 시스템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을 굳게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제1전비 통합교육훈련대대장 박준영 소령은 국산 항공기와 함께 우수한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교육훈련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상 올해 말 내로 FA-50 1차 도입분을 받기로 한 폴란드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자국 공군 조종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받게 한 데에는 사실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인 한국답게 초도분 인도를 올해 말이 아닌 무려 7개월 앞당긴 올해 5월 상반기 내로 마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에 수출하는 FA-50 1호기 출고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이는 첫 출고를 기념하는 게필러 출고식을 빠르면 오는 5월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게필러는 군에서 구형 무기와 차기 무기 도입 시기 사이를 메운다는 의미인데, 업계에서는 카이가 게필러 출고식의 진행을 맡을 국내 업체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카이는 이 밖에도 폴란드 현지에 FA-50 종합정비가 가능한 항공정비센터, 국제비행훈련학교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전투기 생산은 한 대당 부품 20만에서 30만 개가 쓰이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한 대의 수출이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연구원 장원중 연구위원은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낫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인근 국가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 FA-50과 카이의 홍보대사처럼 활약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 중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폴란드 매체 지브로즈나는 향후 FA-50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다라는 기사에서 이르네우즈 노박 폴란드 준장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교육 커리큘럼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FA-50은 폴란드 공군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8일 출국한 1,004명의 비행사들을 저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인재를 발굴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인들은 폴란드인들의 열정에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시뮬레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거든요. 조종사 4명 중 3명은 미그 29 파일럿이고 1명은 오리크 파일럿입니다. 이후 4월 초 한 번 더 파일럿 4명이 한국으로 날아갑니다. 특히 그 가운데 1명은 여성이 될 것인데 FA-50 파일럿 후보 선정이 성별이 아닌 능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이에서 약 한 달간 지상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의 구조, 설치 및 시스템 등 이론을 가르쳐 주었고, 지금은 광주에 있는 한국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두 번째 단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카이의 훈련을 참관하여 보았는데 진행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등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설 역시 탁월하고 강사들은 전문가들이었으며 우리 파일럿들은 컴퓨터 기반 교육, CBT 및 첨단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파일럿들은 좋은 손에 맡겨진 것이죠. FA-50 폴란드 버전에서는 A사 레이더와 암람이 통합되는데 또한 추가 무장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GPS 유도미사일로 불리는 KGB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고에 차고 넘치는 마크 82에 장착되는 키트형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JDAM-ER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교육 및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할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며 다른 많은 대한기종들과 달리 유능한 전투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내 시급한 위협으로 FA-50 공격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히려 동쪽 국경에서의 전쟁은 한국 전투기 구매 결정이 옳았음을 저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대를 보강해야 했고 결국 FA-50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속도를 보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대비 훈련 비용을 극도로 낮출 수 있고 전쟁 시에는 적합한 항공기를 임무 유형에 따라 배치하여 공중전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지원 임무나 지상전투 부대의 고립 또는 지상 영역에서의 공중지원 같은 임무는 FA-50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이죠.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훈련에 참가한 조종사들과 참관한 공군 중장이 카이와 FA-50에 대한 극찬을 이어가자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반응도 심상치 않은데요. FA-50 개발 당시 일본은 전투기도 아닌 것이 훈련기라 부르기도 애매하다며 평가절하했지만 이제는 FA-50의 기술이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며 급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 트래픽 뉴스의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경전투기 FA-50의 폴란드 수출에 성공했지만 FA-50의 원형 기체인 T-50은 개발 당시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설계하였으며 이때 전수받은 복합 재료의 제조 기술은 원래 일본이 F2 전투기 개발에서 쌓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별 감흥도 없는 또 한 번의 만물 일본설인데요. 한 네티즌의 말이 떠오릅니다. 일본의 정신 승리는 4단계로 구성된다며 1단계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비웃는 전면 부정형, 2단계는 전면 부정이 불가능할 때 단점 하나를 집요하게 붙잡고 과대 포장하여 깎아내리는 침소봉대형, 3단계는 능력을 인정치 않으면 자신들의 신뢰도 자체가 의심될 것 같을 때 그건 사실 일본의 기술과 도움이 있었다라고 우기는 숟가락 얻기형, 4단계 처음부터 자기들은 시샘하고 망하게 빈 적이 없었는데 너희가 예민한 것이라는 책임 전가형 또는 역사 왜곡형으로 현재는 3단계에 도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GPS 유도미사일 KGB가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되는 데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무수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크 82 무유도 포탄을 대러시아 견제용 게임 체인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해양 위협에서 KGB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된 유럽 국가에게 있어서 여전히 가시지 않는 큰 위협은 러시아의 해양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발트해에 면한 자국 영토이자 발트 함대의 본거지인 칼리닝그라드에 SLBM을 포함한 핵자산까지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기갑 전력은 서방 지원을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었지만 아직 러시아의 해군 전력은 건재하고 이는 발트해에 위치한 8개의 유럽 국가들에겐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발트해 연안국이 모두 나토 국가가 돼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내해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발트해는 러시아와 유럽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다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서유럽과의 무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항구이고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해상을 통한 세력 확장에 나설 경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목인 것이죠. 특히 발트해의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는 떨어져 있으면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절묘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두 나라는 물론 다른 발트해 연안국인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칼리닝그라드의 넓이는 경기도의 약 1.5배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 안보에 시한폭탄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전력만 해도 어느 한 중소국가 못지않은 전력을 자랑 중입니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70여 척의 발트 함대, 수호이 30과 카모프 29 대자멜기 등을 보유한 제132 혼합비행단, 대대급 KGB 특수부대와 해병여단, 포병여단을 보유한 제11구단, S400 방공미사일 6개 대대를 보유한 제44 방공사단이 모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도 대거 배치하였는데 군사 전문 매체 1945는 칼리닝그라드가 점점 무기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죠.
포린폴리시 등 외교 전문 매체들은 폴란드는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하는 이른바 수알키 회랑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폴란드가 서방 최초로 KGB를 도입하는 것은 러시아의 발트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KGB는 현존 GPS 키트형 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긴 117km를 자랑합니다. 걸리면 잣된다는 제이뎀보다 약 3배 이상 긴 사거리인데요. 특히 기존 나토 항공기라면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이뎀 같은 경우 폭탄 유도 장치에 표적 정보를 입력할 별도의 전선을 파일론과 기체 내부에 깔아야 하고 소프트웨어도 수정해야 하는 대공사를 치러야 하는데, 반면 KGB는 주중사가 휴대하는 태블릿 PC 크기의 소형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40년도 더 넘은 F5 제공 후에도 별다른 개조 없이 장거리 추정밀 타격용 전폭기로 변신시켜주니 그 효율성은 가히 미친 수준이죠. 또한 최근에는 KGB-2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동 표적 타격을 위한 적외선 탐색기와 싱크가 추가 적용될 예정으로 KGB의 대한 미사일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FA-50 한 대로 적함 4척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이 발당 1억도 안 되는 미사일로 수십억에 달하는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KGB와 FA-50의 조합은 폴란드와 나토뿐만 아니라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겪는 동남아시아 국가 또는 이란 함정의 게릴라전에 시달리는 중동 국가들에게도 탁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폴란드가 사가면 유럽이 사가고, 유럽에서 사가면 동남아가 침을 흘릴 테니 대박 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KGB 그지 집에 왜 이렇게 이뻐졌냐, 재수없어. 최고의 극찬.